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없는 자리까지 만들었는데 내부에선 고위직 자녀를 세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장차관급 등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2019년 강화군 선관위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을 1명 더 늘렸습니다. 또 김 전 총장과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 3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이들 중 2명이 만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입사한 김 전 총장 아들은 선관위 내부에서 왕의 아들, 즉 세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루트로 해서 이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비공개인데.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감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 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 등에게 연락해 딸의 채용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비공개 채용으로 송 전 차장의 딸은 합격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2019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채용에 지원하자 면접위원들에게 서명만 하고 점수란이 빈 점수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결국 박 전 총장 딸을 포함한 응시자 6명의 점수를 높게 줘 합격 처리했습니다. 다만 박 전 총장은 직접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요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자녀들도 부정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수사 요청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감사원이 밝혀내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 선관위에 대한 이제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발표가 있는 건데요. 대규모 비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도 사실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고 지금 좀 구체화된 건데 그 채용 관련해서 1,200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그리고 이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감사 방해, 그 증거 인멸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감사원이 2013년 이후에 실시된 지방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7회 전수 조사를 했는데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다. 모든 회차에서. 네. 몇 가지 특정한 사례들도 또 발표를 했어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가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경력 채용 인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다. 그리고 김 씨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했던 선관위 직원이 면접에 투입이 돼가지고 만점을 줬다. 거의 가족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누구 뽑으려고 일부러 거기 채용을 열었다. 거기 자리 마련하고 거기서 또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한 면접관들을 만들어갖고 거기 또 채용해주고 와 대단하던데 여기. 지금 사실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국가기관에 채용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여기가 지금 타락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게 보니까 그 선관위원들은 비상근입니다 전부. 그리고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에요. 네. 사무총장이 실세인데 사무총장은 굉장히 일찍이 다른 독립기관들하고 다르게 내부 승진 제도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마전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좀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그동안에 선거 관리의 여러 가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심지어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확산이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는 그런 전 관리 부실이나 선관위의 여러 가지 이 뒤떨어지거나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요. 소쿠리 투표함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도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서 곳곳에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대적인 개혁이 직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휴가 가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니 선관인데 선거 때 휴가를 가. 옛날에 정도전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밥벌어지네요. 밥벌어지네. 네. 와, 나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근데 규모가 또 엄청 크죠. 예, 그죠. 저는 전국의 선관위가 다 있으니까.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이 조직을 다 공중분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꾸려야 돼요.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는 이 조직이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공중분해를 결행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꾸린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또 소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 한 예. 부분을 도래를 그럴 수가 수 없어요. 없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예. 감사인데 감사는 감사대로 하더라도 예. 다 수사 대상이지 감사로 그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수사 네, 의뢰를 네, 네. 그래서 20여 명 일단 검찰에 넘겼고 아마 재수사가 일어나겠죠 검찰에서. 네. 근데 이제 감사원의 이 상황 자체가 사실 하루 이틀 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 대상에서 조금 그 뭔가 논외로 그동안 감사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안 지역에서 받았던, 네, 선거 그런 치르면서 상황이. 선관위를 다 접해 보잖아요. 네. 선관위에 가기도 하고 네. 뭐 공명선거 서약시가로 네네네네. 가기도 하고 근데 갈 때마다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네. 이렇게 나른한 조직이 있나 아. 관공서가 아.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나른해요 분위기가. 그리고 굉장히 복지나 이런 뭐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 잘 보여요. 돼. 좋은 직장이긴 한 것 같아요. 자식들을 이렇게 밀어넣는 걸 보면 그 하여튼 그 동안에 우리가 네. 약간 미심쩍어 하던 것들이 네. 한꺼번에 누적돼서 터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금 줄줄 셉니다, 진짜. 그래서 전국 단위 선거도 없는 지금으로부터 내년 전국 올해 단위 선거 내년까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그냥 대대적인 뒤집어야 수술을 되나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네. 감사원이 한 일 중에 최근에 이제 잘한 몇 안 된 일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원의 그동안 정치 감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는데 이제 그냥 아주 음모론을 제기해 보자면 감사원이 적정한 시기에 역할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간 결과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관위 관련된 감사원도 한번 감사해봐야 돼요. 아 저는 감사원 취재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 감사는 이게 시켜놓고 이건 하고요. 헌법상 선관위가 독립기관들이라는 데들이 위험해요. 진짜 그렇게 누구의 감시도 잘 안 받으니까. 그렇지 감시하는 자를 누가 감시하는가. 이게 정치 철학의 가장 고전적인 주제예요. 네.